K지수 1단계 교육 2회차 식물의 호흡과 증산작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식물의 호흡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영상은 식물의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의 호흡. 일단 호흡이란 것은 양분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그리고 종족,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즉 살아있는 세포는 외부 공급원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기린 같은 동물은 식물을 먹죠. 초식동물이죠. 그래서 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고, 다른 동물들은 또 식물을 먹은 이 초식 동물들을 또 섭취를 해서 이제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이 기린이 섭취하는 이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분자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유기분자들을 또 분해를 해서, 즉 세포호흡의 연료로서 소모를 시켜서 이 기린이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즉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양분, 유기분자를 만드는 과정은 광합성이죠. 광합성. 이 광합성은 이제 동화 과정입니다. 동화 과정. 작은 분자들을 이제 합쳐서 에너지를 써서 큰 분자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반대로 호흡은 그 유기분자, 그 양분을 이제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이거는 이제 이화 과정에 속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유기분자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얻느냐,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기분자 속에는 도대체 이제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화학 에너지가 있는 거죠. 유기분자의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그 화학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 전자의 어떤 위치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게 있죠. 산화란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산소와 결합할 때도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메탄은 이제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고, 메탄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자, C하고 H 사이의 이 전자는 탄소와 수소, 즉 C하고 H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거의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전자가 중간쯤에 있죠. 그런데 이산화탄소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많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뚝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중간에 있던 전자가, 산소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있던 전자가 산소 쪽으로 떨어져 버리죠. 쏠려 버리죠. 뚝 떨어지면서 이 중간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의 위치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산소 쪽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즉 화학 에너지 변화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메탄은 이제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지만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떨어질 전자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기분자, 음식물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떨어질 전자를 가진 이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에너지를 바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지는 않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일종의 에너지 화폐라고 볼 수 있죠. 에너지 화폐 역할을 하는 ATP라고 하는 분자에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해요.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 은행에다가 이제 저금을 해놨죠. 저금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것처럼 이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분자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ATP를 가수분해해서 ATP가 ADP로 이제 가수분해될 때 에너지가 다시 방출이 돼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ATP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DNA나 RNA를 구성하는 DNA나 RNA를 핵산이라고 하는데,
그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ATP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의 한 종류입니다. ATP 할 때 T는 트리포스페이트다 그래서 이제 인상기가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근데 요 놈이 이제 ADP, 얘는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인상기가 2개가 될 때, 인상기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 에너지를 이제 우리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기계적인 일을 한다든지 등등. 자, 다시 정리하면 유기물에 들어있는 이 전자의 위치 에너지, 전자가 떨어질 때 생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 놓고 ATP가 다시 ADP로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럼 광합성 과정에서는 이 유기물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고, 광합성은 이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이고, 세포 호흡은 이 유기물을 다시 분해해서, 즉 산화시키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키면서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광합성에서는 이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탄소를 이산화탄소로부터 얻습니다.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전자는 물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산화탄소와 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죠. 그때 이제 부산물로서 산소가 발생을 해요. 산소 기체가. 근데 세포호흡은 이제 완전히 반대죠. 포도당이 이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 전자를 이제 산소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산소가 꼭 필요하고 이때 이제 부산물로서 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보면은 CO2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분자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 이때 산소가 발생하죠. 그리고 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광합성이고 식물의 이제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식물에서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포호흡은 이제 정반대 과정이죠. 이 포도당이 산소와 함께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ATP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이제 완전히 반대로 이 광합성의 이제 광합성식의 반대 역반응이 이제 세포호흡인 거죠.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 탄소를 만드는 과정이고 세포호흡에서는 거꾸로 포도당 산소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고 그때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세포호흡은 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ATP를 많이 생성시키는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자,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 산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TP를 생성하는 과정. 이거는 보통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세포호흡. 근데 호흡이라고 하면 뭐 숨쉬기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숨쉬기는 외호흡입니다. 외호흡. 폐에 있는 폐포에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이죠. 산소는 폐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폐포에서 이제 공기 중으로 다시 빠져나가는데 이런 과정은 외호흡이라고 하고 혈액 속으로 들어온 산소가 이제 온몸으로 퍼지는 것. 우리 몸의 세포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은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개념으로 호흡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식물의 호흡을 확인하는 실험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는 석회수하고 식물을 이제 같은 용기 속에다 두고 비닐랩으로 이제 막아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식물이 없이 석회수만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두운 곳에 뒀죠. 어두운 곳에 두면 이제 빛이 없으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겠죠. 식물은 호흡만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적당히 이제 시간을 둡니다. 시간을 두고 나중에 적당한 시간 이후에 이 석회수를 봤을 때 이제 석회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석회수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 칼슘을 녹인 용액이죠. 물에 녹인 용액을 얘기하는 거고, 그 CaOH2 요 놈이 이제 물에 녹아 있을 때 그게 석회수가 되는 거죠. 이 수산화 칼슘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은 탄산칼슘이 형성이 됩니다. 이 탄산칼슘이 이제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우연 침전이 생기죠. 하얀 가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수에서 이제 하얀 가루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두운 곳에 뒀기 때문에 이 식물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뱉어내겠죠. 이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랑 반응했기 때문에 이제 뿌옇게 변할 것이고, 나에서는 이제 식물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겠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나요? 식물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매우 간단한 실험이지만 이제 석회수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석회수 외에도 자주 이제 실험에 자주 사용하는 것이 NaOH라든지 KOH라든지 뭐 이런 이런 염기성 용액들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실험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확인할 수가 있고, NaOH나 뭐 KOH 말고도 지시약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됩니다. 산성. 그래서 이제 pH가 변하기 때문에 pH 지시약으로도 이산화탄소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광합성과 호흡 한번 더 이제 비교하면서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 즉 낮에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호흡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나야 이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도 일어나게 되고 밤에도 일어나게 되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가 없어됩니다. 호흡 과정에서는 산소가 필요하죠. 거꾸로 광합성에서는 산소가 방출이 되고 호흡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광합성에서는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죠. 즉 CO2가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호흡 과정에서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되죠. 유기물이 무기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죠.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호흡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발열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과 광합성의 차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을 마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증산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